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예. 조합원 모집을 할 때 홍보관에서 그 녹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녹음 파일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준입니다. 오늘은 김준희 변호사님 모시고 분양계약 해제에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네. 법무법인 산음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네네네. 해제라고 하면 좀 해지 이런 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해제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말 그대로 그 계약을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것이고요. 네. 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서로 헤어진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점이랑 차이가 있네요. 네네네. 그 이제 분양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네네. 최근에 아무래도 좀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함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도 어쨌든 계약이니까 뭐 네. 해제하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때 이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좋을까요? 저희도 최근 들어가지고 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네,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그때 분양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네, 또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상가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네, 네, 네. 일단 목돈 좀 집어넣고 그 연금처럼 좀 수익을 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수익이 안 나니까 해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오면 네. 보통 계약금은 포기하고 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에는 강제 해지는 어렵다. 대신에 분양을 할 때 허위 사실이 있으면 사기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계약이 네. 총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네, 하나가 일반 아파트 네. 또는 주택 분양, 네, 네. 상가 분양, 상가 분양. 네,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 숙박시설 분양 총 4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분양을 할 때 적용되는 법규가 다릅니다. 네, 일반 아파트나 주택, 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법, 그리고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네, 법령이 있거든요. 네. 이 법의 규제를 받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먼저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규들이 다르니까 네네네. 따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은 일반 아파트 분양은 사실 그 강제로 해지하기는 제일 힘든 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분양 계약을 해제 당하더라도 이 시행사들이 새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쉬워요. 다른 유형들보다. 그리고 다른 유형들보다는 조금 더 규모 있는 시행사들이 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네. 그래서 계약 해제를 요구를 하면 보통은 계약금은 포기시키고 몰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이자를 무이자로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납한 그 중도금 이자를 공제하는 걸로 계약을 많이 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분양 계약을 유지했을 때 내가 입을 손해,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비교해서 해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은 보통 이 부분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양 계약할 때 중도금 무이자라고 했는데 네. 이걸 내가 꼭 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네. 분양을 할 때는. 근데 지금 판례가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때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는 내야 된다라는 게 좀 입장이라서 그냥 계약 이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네네네. 조건 자체가 중도금 이게 무이자로 하게 해주겠다. 계약의 해제기 때문에 해제기 원상회복돼서 완전 원천 무효니까.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역주택조합은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분양이란 단어보다는 조합원 모집이란 단어를 씁니다. 분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법적으로는 공동사업을 같이 할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업무 대행사가 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걸 같이 만들어서 네네. 분양처럼 진행을 하니까 네. 이 주택법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많이 생겼고 네. 법에 따라서 조합원 모집 철회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용 승낙만 50% 이상 되면은 지금은 다 조합원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진행하면서 사업지나 그 목적물을 변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변경을 이유로 철회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 해제하려면은 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겠어요. 다른 이 분양보다는 좀 수월한 편인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처음 모집할 때랑 네. 그리고 무리한 모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예. 조합원 모집을 할 때 홍보관에서 그 녹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녹음 파일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원 모집 철회를 주장을 할 때 예. 사실 가장 뭐 고려해야 될 게 실제로 승소를 했을 때 네.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쪽에서 돈이 없으면 좀 집행하기 힘들 수 있겠네요. 그쵸. 일단은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추진위원회 단계일 때라든지 네. 처음 모집을 시작할 때 부동산을 가지고 모집을 하면 네. 그나마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 승낙만 받고 진행한단 말이죠. 아, 실제 소유한 땅이 별로 없어서 팔아도 그쵸. 네. 모자랄 수 있네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서 결국엔 사업을 하는데 네. 그럼 조합원 수가 적으면 돈이 없겠죠. 네. 근데 대신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 지역주택조합은 신탁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비를 조합원 모집 비율에 따라서 내려주도록 많이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 있고 네. 사업비를 못 쓰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합원 처리를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재빨리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진행해놓고 소송을 하면은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렇다면 상가는 어떤가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나뉘어집니다. 네. 준공한 다음에는 네. 계약 해지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빨리 그 계약 해제를 진행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대부분 많이 찾아오시면서 여쭤보시는 게 네. 상가 분양할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까 그 임대료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은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 아. 그럼 처음에 들어간 돈에 비하면은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니까 이득이다 라고 하면서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 자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계약서나 이런 데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예상 수익률이죠. 예. 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쁘다 네. 라는 내용으로 계약 해제는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네, 네. 실제로는 네. 제일 잘 받아들여지는 거는 입주 예정, 준공 예정 기일이 지연됐을 때 네. 이게 제일 잘 받아들여진 사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출 퍼센테이지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 분양은 네, 네.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런 특약이 있을 때 결국 대출이 안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를 하긴 하죠.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분양 광고와 네. 분양 신고와 네. 분양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을 냈을 때, 네. 과태료를 냈을 때, 네. 시정 명령을 냈을 때 해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시행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예.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 내거나 시정 명령만 나와도 사실은 해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사유를 가지고 해제를 진행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관할청에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